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아컨TV에서 진행하는 아이디어 365 시간입니다. 아이디어 소스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두뇌 트레이닝, 브레인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제 경험상 그래요. 제 경험상 저란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질 때는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특출난 걸 많이 만들어내서가 아니고 제가 본 것은 제가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저는 꿋꿋하게 찾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듯이 계속 쌓아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AI처럼 무언가 데이터를 주었을 때 계속 심층적으로 그걸 해서 데이터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그걸 늘려가는 것처럼 저 또한 제가 필요한 것을 검색을 통해서 찾아서 그것을 제가 계속 머릿속에 축적을 해놓죠. 단점은 AI는 계속 쌓이지만 저는 까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단점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뭐 그런 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저도 계속 새로운 정보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 365 시간의 아이디어 소스는 like to know it, like to know, 발음 안 좋네요. like to know it 이시라고 하는 쇼핑 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쇼핑 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환경에서 맞춰 놓으면 티켓몬스터, 티몬이나 쿠팡이나 내지는 11번가나 뭐 SSG나 뭐 이런 온라인 샵들이 있고 그것에 관련해서 모바일 쇼핑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 반응형 웹으로 이제 환경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만들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만들어 걸 다운받았을 때 내가 그 쇼핑 앱을 터치를 하면서 활성화시켜서 그 쇼핑 앱에서 구매를 하는 이런 패턴이 있죠. 제가 앱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것 중에 최고의 고객을 모아놓을 수 있는 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마케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SNS들이 많이 확충이 되고 많은 사용자가 이루어지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내지는 우리나라의 뭐 밴드라든지 네이버에서 하는 내지는 뭐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데들의 많은 사용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그게 편한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그 고객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플랫폼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에서 정책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결론은 그거에 휘둘리거나 딸려가게끔 돼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많은 사업자들이 하는 애로점이에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유저들, 그 사용자 고객들을 내 플랫폼인 앱으로 유입을 시켜 놓으면 결론은 내 가두리 양식장에 안에 있는 고객들이고 실질적으로 눈팅을 하는 고객이 아니라 구매를 했거나 뭔가 행위를 했던 단계를 넘어갔던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타겟팅으로 한 마케팅, 판매가 용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있다면 그것이 큰 이슈가 안 된다면 당연히 그것도 마케팅이 필요해요.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플루언서라고 많이 얘기 듣죠.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이 뭐 별다른 얘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동영상 시대,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인플루언서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드리면 이전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은 파워 블로거 이런 블로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에요.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SNS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카페나 블로그에 어떤 그런 치중이 컸다 그러면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내지는 유튜버의 크리에이터들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플루언서 중에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사진, 요즘은 동영상까지 이제 기반이 되지만 사진을 기반으로 저걸 하다 보니까 팔로우 수는 많아요. 팔로우 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구매로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제가 사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속옷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모델 아드리아나 리마의 팔로워는
1100만 명이랍니다. 아드리아나 리마라는 모델의 그 속옷 모델이죠. 속옷 모델의 팔로워 수는 1100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 팔로워가 1100만 명이 있으면 기존에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플랫폼에 어떤 사용자 유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걸 한다고 그랬으니까 인스타그램에 1100만 명의 팔로워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텐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구매로 이루어지는, 뭐 당연히 속옷 모델이니까, 여성 속옷 모델이니까 남성이 구매가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팔로워가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겁니다. 남성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사람의 속옷을 입은 상태의 몸매를 본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 실제 구매로 유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인플루언서, 그 인스타그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미리 확보해 놓은 자전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크루즈 바이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만들어 놨는데, 팔로워는 한 4,00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활성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껴요. 저도 요즘 들어서 인스타 마케팅에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한테 또한 뭐 저도 교육받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좋아요 숫자라든지 팔로워의 수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 그것이 판매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광고주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00만 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 제품에 대해서 올렸는데 판매가 유도가 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개인한테는 괜찮은 부분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URL이 연동이 된다거나 다른 사이트로 바뀌어지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방식들이 있긴 하지만 이미지로 창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판매로 유도할 수 있는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들로 없은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자기가 거기에다 무슨 제품 정보, 제품을 판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랄까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사고 싶은 욕망도 있다는 거죠. 어떤 뭐라 그러죠?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저도 잘 쓰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그냥 쉽게 패션 리더가 어떤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이쁘다고 했을 때 구매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 사람의 사이트에는 그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like to know it이라고 하는 이 앱은, 쇼핑 앱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면, 일단 like to know it이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은 것을 그 쇼핑 리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쇼핑몰, 자기가 보는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있는 그 계정을 연동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플루언서가 새로운 아이템이 이렇게 사진을 등록을 하면 그것을 스크린샷을 찍어 갖고, 내 핸드폰을 이용해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것을 요청을 하게 되면, 이 Like to Know It이라고 하는 이 앱이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이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쇼핑몰 같은 것으로 연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로 연동이 돼서 이 쇼핑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이 인플루언서한테 일종의 수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가 월 2만 달러, 그러니까 2,200만 정도의 뭐 수익도 가져가는 사례들도 있고 많대요. 이런 10%의 판매 수익의 10%를 가져가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고주들도 입장에서 보면 이제 판매되는 어떤 것들을 보고 그 인플루언서한테 협찬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한다는. 그 전까지는 모든 그 플랫폼이 다 그렇잖아요. SNS 플랫폼들이 거의 다 커뮤니케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결론은 세일즈라고 하는 것들이 카테고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파생된 것들이 약간씩 변형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기술들의 접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자기 이미지 관리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거로 되고,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like to, 아유 하도 어려워갖고 이 브랜드명이 어려워서 자꾸만 헷갈리네요. like to know it이라고 하는 이 쇼핑 앱을 통해서 수익을 유발할 수 있으면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이렇게 뭔가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발생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 그 인스타그램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수익이 단순히 협찬을 받거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쇼핑으로 연동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파악해 보는 필요성이 있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오픈 채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고, 또 쇼핑몰을 연동해서 쇼핑몰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연동시키게끔 움직이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like to know it이라고 하는 이 앱처럼 무언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한다거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이렇게 좀 소비자가 구매로 이루어지는 패턴 변화가 좀 더 나아진다면 소비자도 구매를 해서 좋고, 또한 광고주도 제대로 인플루언서한테 제대로 광고해서 좋고, 또한 판매자는 판매 수익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광고비 대비, 인플루언서 입장에선 자기 인스타그램을 할 땐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인플루언서한테 뭔가 마케팅을 의뢰해주고 제품을 소싱하기를 의뢰를 하면 거기서는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이런 어떤 판매를 유도하는 이런 쇼핑 앱 같은 거, like to know it이라고 하는 이런 쇼핑 앱 같은 거의 활성화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또 다른 정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댓글로 참여해서 저도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또 다른 정보나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한번 좀 달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저하고 직접 또 소통을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면 좋아요 꾹,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십시오. 아이디어 365 코너는 내일도 진행이 되니까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끝나지 않는 날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진행되는 아이디어 365 코너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일 뵙겠습니다.